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 과학과제 때문에 쓰는 USB 있잖아요. 거기에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이 들어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오늘 바로 이 믿기 힘든 설정에서 시작하는 가상화폐 세계의 엄청난 급등락,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소설이 가상화폐 그 초창기 있잖아요. 그때의 어떤 열기, 또 혼란, 기회와 위험 같은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C거래소 대표 제이홍의 정말 극적인 성공과 또 몰락, 그리고 초기 투자자였던 도미누 씨의 인생 역전과 또 비극적인 결말, 뭐 이런 것들, 또 그들을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 당시 시장이 이랬구나 하는 단면을 엿볼 수 있죠. 네. 특히 그 9만 5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 이게 담긴 USB의 행방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9만 5천 개요?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C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제이용이라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결국에는 금융사기 혐의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추락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죠. 정말 뭐랄까 순식간에 성공과 몰락이네요. 그렇죠. 순식간이죠. 그리고 그의 초기 투자자였던 도미누 씨 역시 가상화폐 투자로 인생이 확 바뀝니다. 뭐 고급 외제차는 기본이고 좋은 아파트에 뭐 값비싼 선물까지 막 뿌리고 다니고. 와. 근데 이 갑작스러운 부가관계 균열도 가져와요. 아내는 남편이 변했다고 느끼고 또 본인 스스로도 뭔가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벼락부자가 되는 게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좀 부정적인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점이죠. 하긴 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역시 성공 가도에 위험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도미누 씨하고 동업자 김남진 씨가 중국에서 비트마이닝이라는 다단계 채굴 투자 사기에 연루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죠. 네, 여기서 김남진 씨가 회사 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횡령해요. 네. 결국 그게 발각돼서 아주 끔찍한 보복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여성 자이린이 거액의 비트코인이 담긴 USB,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냥 USB가 아니라 그 해킹 막으려고 비트코인을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특수 장치, 하드 월렛이거든요. 아, 하드월렛이요? 네네. 이걸 도미노 씨에게 넘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근데 이 하드월렛은 비밀번호, 그러니까 핀 번호랑 또 복구 단어라는 게 없으면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아, 복잡하네요. 네, 설상가상으로 C거래소는 또 해킹까지 당해서 고객 정보랑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까지 겪게 되고요. 당시 보안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하드월렛이 더 중요해진 거군요. 근데 그때 한국 사회는 정말 가상화폐 광풍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SNS 보면 뭐 온통 코인 투자로 외제차 샀다, 해외여행 갔다, 이런 임증사 천지였죠. 네, 그랬죠.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 특히 그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발언, 이게 시작에 거의 뭐 핵폭탄급 충격을 주면서 가격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네, 기억나요. 엄청 떨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오상영 박사 같은 전문가는 이런 너무 강경한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우리가 금융강국이 될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규제와 혁신 사이의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뭐 텔레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펌핑 앤 덤핑이라고 하죠. 시세 조작하는 거. 네네. 이런 거랑 또 자동 매매 봇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이 돈 벌기가 더 어려워진 현실도 있었고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자이린에게서 7천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월렛을 받은 도미누 씨. 네. 이걸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다 가질까? 이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C거래소 경영에서는 손을 떼고 얼마 뒤에 태국 파타야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더 극적인 건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가 캐비넷에서 우연히 이 하드월렛을 발견해요. 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가치를 전혀 모른 채로 마침 과학과제 때문에 USB가 필요하다는 딸에게 그냥 툭 건네줘 버립니다. 헐.
아니, 수천억 원짜리를요? 네, 수천억 원짜리 보물이 정말 평범한 일상 속으로 그냥 굴러 들어간 거죠. 와, 그럼 딸은 그걸 열어봤나요? 딸 역시 그 비밀번호랑 복구 단어를 모르니까 포맷조차 못해요. 이게 특수한 거라서. 아, 그렇죠. 하드월렛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결국 학교 과학 선생님인 함흥국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여기서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네, 공교롭게도 이 선생님이 가상화폐를 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학생 휴대폰에 찍혀있던 그 복구 정보 사진 조각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드월렛 안에 비밀, 그러니까 95,265개의 비트코인이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와, 세상에.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거래소 대표는 추락하고 동업자는 배신하고 몰락하고 투자자는 죽고 또 한 여성의 비극적인 선택까지 얽히고 설켜서 결국 평범한 교사에게 수천억 원짜리 비밀이 넘어간 셈이네요. 네, 이 소설은 가상화폐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엄청난 기회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어떤 끝없는 탐욕, 배신, 그리고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힘, 이런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게요. 과연 이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엄청난 비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